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센터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담당자 김선진입니다. 먼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신 많은 멘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오리엔테이션은 대청교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반드시 멘토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청교 장학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오리엔테이션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청교 근로를 진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대청교 근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우님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시에는 무리하게 대청교 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 즉시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학년도 1학기 대청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진행을 하면서 학우님들이 앞으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을 하여야 하며 또 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가이드북 112페이지에서 121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청소년 사업,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은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도, 진로 상담 등 멘토링 활동을 하고 국가에서는 대학생들이 활동한 그 멘토링에 대해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멘토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멘티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나눔과 봉사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멘티의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청교에 멘토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선발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재학 중인 학생들만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멘토로 선발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하시게 되면 멘토로서는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여하시던 멘토분들께서 학적 변동이 발생하시게 되면 반드시 학교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청교 장학 사업에는 소득분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국가 근로장학금하고 차별이 되는 부분인데요. 국가근로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반드시 8분위 이내여야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소득분위가 제한이 없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멘토링 활동이다 보니까 이 선발 요건이 조금 더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러 학우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근로처럼 성적은 100분율로 70점 이상인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 요건을 충족을 하시고 나서 또 학교 자체의 선발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하셔서 선발이 되신다면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십니다. 본교의 그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우님들이 이미 벌써 공지사항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먼저 저희는 소득분위하고 성적, 그 다음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밖 출신이신 분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멘토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관 의견,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유형을 통해서 학우님들을 점수화시켰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선발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선발된 대청교 멘토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렇게 1년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1학기 때 선발되신 분들은 1년이 가능할 거고 2학기 때 선발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하겠죠. 우선은 1학기는 저희가 3월부터 8월로 보통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세부 사정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학기 중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고요. 방학은 6월 15일부터 8월 30일 여름방학이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요. 2학기는
보통은 저희가 9월부터 2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31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시작은 8월 31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가 2학기 학기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방학은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2월은 학우님들이 2월 28일까지 근로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마감 때문에 2월 셋째 주, 넷째 주 한 이쯤에서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우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요. 주당은 학기 중이랑 방학 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학기랑 방학이랑 이렇게 일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기 중에는 20시간이 가능하고 방학 중에는 40시간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0시간이고 이때는 주당 40시간이 근로가 되겠죠. 그리고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450시간인데요. 이렇게 3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때는 450시간이 근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8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렇게 해서 450시간. 만약 1인당 최대 근로를 하게 된다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총 900시간이 1년 동안 1인이 근로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에는 11,150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월등한 시급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학우님들께는 메리트가 되겠죠. 이렇게 멘토분들은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근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들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국 초중고 교회는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들 그리고 학교 밖 지원 청소년 센터들 또는 VMS나 1365 등 이제 사회봉사 정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기관에서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멘토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멘토링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멘티가 있고 이 멘티는 나중에 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활동 내용으로는 교과목 학습 지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기 적성이나 진로 지도, 고민 상담 등 야외나 이런 데서 몸으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 멘토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학습 지도 멘토링이 있고 두 번째는 활동 멘토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보통 기관들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우님들은 먼저 지금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희 학교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멘토의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멘토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그때 신청서 작성하실 때 아마 A 유형하고 B 유형으로 나눠서 학우님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A 유형은 저희 학교하고 이미 협약되어 있는 기관에서 대청교육 활동을 진행한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B 유형은 신규로 저희 학교하고 협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신규로 협약을 맺어서 대청교육 활동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고 이번에는 B 유형으로는 2명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2명은 저희가 지금 근로기관하고 협약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휴원을 많이 한 상태라서 저희가 협약이 조금 더딘데 협약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학우님들께 매칭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멘토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우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이 장학을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절차를 끝내고 나면은 근로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 발굴형은 A형, 멘토 발굴형은 B형이라고 해서 본교하고 먼저 협약되어 있는 기관은 A형이고요. 신규로 멘토 활동을 하고 싶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B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우님들이 지금까지 진행하신 절차는 여기 이렇습니다. 학우님들이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선발을 했죠. 그리고 학우님들이 어떤 기관에서 근로하고 싶은지 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필요한 부분들은 기관들의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우님들이 이 이후의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학우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에 대청교 장학을 신청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관에 배정을 받겠죠. 기관을 배정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근로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의견을 나눌 거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로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업무 계획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학우님들이 하셔야 되는 학업 시간표 등록하기, 학업 시간표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계획서, 앞에서 기존에 논의했던 이 활동 계획서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우님들이 등록했던 거에 대해서 대학에서 학우님들에 대해서 승인 처리를 마칠 겁니다. 이 승인 처리까지 마치게 되면은 학우님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사전 교육을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마치시게 되면은 학우님이 실제로 활동한 멘토링에 대해서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월 아래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우님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장학을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게 된다면 멘토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청교 근로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우님들이 기관의 배정이 완료가 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이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 기관에 가셔서 이 활동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학업 시간표하고 활동 계획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고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 학우님들이 한 번 더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가이드북 58페이지에서 66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청교 장학을 신청하는 방법은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PC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 인재 육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 지식 멘토링 사업 밑에 보면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대청교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회색깔로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칸에 있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고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학우님들이 입력하는 부분들이 학교 정보하고 개인 인적 정보들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국가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네, 이런 학교 정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신 분들은 정보들이 당연히 채워져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속대학은 당연히 세종사이버대학교를 적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학과를 검색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본인 학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적에 대해서는 재학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 같은 경우는 학우님의 학년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인적 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이메일 어떻게 되는지, 거주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학우님들이 나중에 활동을 하셨던 근로에 대해서 근로장학금을 받으실 때 그 근로장학금은 이 계좌로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장학금을 받고 싶은 그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 정보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학우님 신청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벌써 우리가 학교로 신청할 때 그런 기본 정보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한 번 더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우님이 신청하는 게 A 유형, 대학 발굴형인지 아니면 B 유형, 멘토 발굴형, 즉
신규로 협약되어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우님이 언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희망 근로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 날짜에 대해서 학우님이 원하는 시간대 체크하시고 근로 시간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하고 자기소개에 적혀 있는데 저희 신청서 제출하셨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벌써 이미 사전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아우님이 신청서 작성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공인증서 창이 나오게 되고, 공인증서를 마무리 지으게 되면은 대천교 장학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대천교 장학은 PC 말고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서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받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같이 나오게 되는데, 왼쪽 상단에 짝대기 3개 나와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메뉴바를 선택을 하시면 왼쪽 메뉴 중에서 인재 육성 메뉴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쭉 나오는데 대학생 지식 멘토링에서 대천교 사업을 선택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 관련해서 나오게 되고, 앞에 나왔던 대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정보 입력, 세종사이버대학교 적으시고, 본인의 학번 적으시고,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우님의 전화번호, 그 다음 주소, 이런 부분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학우님이 근로장학금을 받을 때는 이 계좌로 받겠다 하는, 받고 싶은 그 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우님이 어떤 근로로 대천교 근로를 신청했는지, A형인지 B형인지 이걸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고, 학우님이 희망하는 근로 요일, 그리고 희망 근로 시간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원 동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미 벌써 학우님들 신청하셨을 때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고, 첨부 파일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신청을 다 적게 되면은 학우님 하셨던 신청했던 정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신청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천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에 대천교 장학을 신청하신 학우님들은 그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학업시간표 등록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 이후부터는 학우님들이 실제로 기관에 완전 배정이 되고 나서 학우님들이 기관과 업무 계획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학우님들 받으시는 가이드북의 67쪽부터 69쪽 그쪽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학업시간표라는 게 저희 사이버 대학하고는 맞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 시스템을 오프라인 대학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업시간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표를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표를 필수 조건으로 딱 하나만 등록을 할 거고요. 그건 1시간만 시간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월요일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과목명은 공통수업이라는, 이렇게 모두 동일하게 시간표를 등록하시면 돼요. 시간을 9시부터 10시라고 정한 이유는 대부분 활동 기관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간대가 9시부터 10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1시간만 등록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간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학업 시간표도 아까 신청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C용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또 상단의 인재 육성에서 대학생 지식 멘토링의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학원님들이 이 메뉴에서 자주 활용을 하실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서 학업 시간표 관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시간표 관리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 2020년 1학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학기 선택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 밑에 시간표를 등록할 수 있는 란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월요일 시간만 등록을 하면 되고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아까 칸이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칸을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1시, 15분, 21시 30분, 21시 45분 이렇게 4곳만 체크를 해서 시간표를 등록하면 되고 과목명은 공통수업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학업시간표 모바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시고 또 왼쪽 상단에 보이는 메뉴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근로 및 대학생 멘토링 활동 관리 메뉴가 보이죠? 이걸 선택을 하시면 학업시간표 관리가 보일 겁니다. 들어가시고 밑에 학업시간표 입력 및 수정을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2020년 1학기를 선택하시고 정기학기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앞에 밑에 표가 나오겠죠. 선택을 딱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걸 월요일만 등록하기로 했죠. 그래서 1시간만 등록할 겁니다. 월요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이렇게 해서 이제 21시, 21시 15분, 21시 30분, 21시 45분 4곳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과목명은 공통수업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학업시간표를 등록하시고 나서 학우님들은 활동계획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우님들이 받으신 가이드북 70페이지에서 76페이지 참조하시면 좋고요. 활동계획서는 학우님이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말 그대로 이제 계획서이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하고 사전 미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 기관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기관 날인을 좀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 내용들은 기관 방문하신 날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우님들이 이 계획서를 등록을 하실 때는 기관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조회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조회가 될 거니까 조회가 안 될 때는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활동계획서는 나중에 학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나면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활동계획서 양식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양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뭐 어떤 기관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적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기간, 장소 뭐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고 학우님이 어떤 시간으로 근로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주당 그리고 학우님 서명을 받게끔 되어 있고 기간 서명 받게끔 되어 있고 네, 이 양식은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 게시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공유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내용들은 당연히 학우님 혼자서 적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방문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전화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논의하시고 난 이후에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활동계획서에는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학우님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지난 학기에 활동계획서를 업로드했던 그 예시를 조금 먼저 살펴보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었죠. 그리고 근로활동 기간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원님들이 뭐 활동은 어디서 하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 어떤 내용을 적을지 이것도 당연히 기관하고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학원님이 어떻게 근로를 할 거다, 이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원님 학과 적고, 그 다음에 성명 사인하시고, 그 다음 기관자 담당자 이름 적고, 기관 직임 받으셔야 되는 거, 이 부분 반드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활동계획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뭐 스캔을 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록하려면 그 관리 메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재 육성의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여기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하위 메뉴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 사업계획서 조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계획서 관리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2020년 1학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회하시면 아우님의 그 배정되어 있는 기관하고 근로지명 이분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제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계획서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 팝업 창이 나와요. 팝업 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사업자 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활동계획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활동기관의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는데, 3자리, 2자리, 5자리 해서 총 10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요 밑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게 된다면 학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신청서까지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학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할 거거든요. 등록하게 되면 학원님들이 나중에 검색하셨을 때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회가 안 되면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택을 하고 닫기를 하면은 이제 활동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해서 학원님이 아까 작성하신 것에 대한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 사진 파일이라든지 그것을 찾아서 파일 등록을 하시고 여기 제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제출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요 뭐 그림은 확인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출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 나중에 승인 처리를 하면 확인 완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학원님이 활동계획서를 업로드하고 나서는 학교로 연락 줘서 이거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원님이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업무계획서를 승인하고 나서 그 뒤에 학원님이 기관 배정이 가능해요. 보통은 기관 배정을 먼저 하고 활동계획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원님이 활동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대학에서 이 학생은 이렇게 활동하는 게 승인해줘도 되겠구나 판단을 하고 나서 기관을 배정한다라는 점, 이렇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계획서까지 승인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전교육을 수강하실 때는 반드시 학우님들은 시간표를 먼저 등록을 하시고 활동계획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학우님이 활동계획서 업로드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승인 처리를 하겠죠. 승인하고 나서 기관에 배정을 하죠. 이 네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행을 해야지 학우님이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완료되는 대로 시간이 조금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즉시 학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승인 처리하고 배정, 이렇게 해서 사전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대학생 청소년 그 근로장학 사업에서 하위 메뉴 중에서 이렇게 온라인 사전교육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강의 메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보기를 선택하셔가지고 강의 팝업 창이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멘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강의를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강의가 모두 완료가 되면 학원님들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님들이 받으시는 장학금에 대한 기본 시급은 11,150원이고요. 학우님이 멘토링 활동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계획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과 온라인 출근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우님들이 활동을 하시면 그 활동하신 내역에 대해서 출근부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그 출근부는 학우님이 직접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출근부는 활동을 포함해서 3일 이내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활동 시간은 일일 최대 시간, 그 다음 주당 최대 시간, 학기당 최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일은 8시간, 학기 중에는 20시간, 방학 중에는 40시간, 학기당은 450시간으로 제한된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근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학우님들이 그 기관 가시면 기관에서 배정해 주시는 그 업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단순 업무 보조 있죠. 이제 청소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배정을 한다면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조정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님들이 출근부를 작성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온라인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지 출근부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멘토분들은 출근부를 활동 후 3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온라인 출근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멘토분의 학적은 재학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점, 만약에 학적 변동이 되면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참여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출근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인 두 가지 버전이 있고 PC 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부는 계속 저희가 들어가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메뉴에서 출근부 관리 메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 검색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2020년 그 다음에 1학기 그 다음 정기학기 하시고 검색하시면 학우님이 출근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글로 배정된 기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근부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출근부 같은 경우는 학우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달력이 나오세요. 달력을 나오게 되면 학우님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옵니다. 일별 출근부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여기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그리고 근로 내용을 학우님이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우님이 실제로 근로한 날 시간들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했다 그런다면 오전 9시니까 9 00 그 다음에 종료 시간은 오후 1시니까 13 00 그리고 근로 내용은 멘티 학생 학습 보조 누구누구 수학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어서 학우님이 실제로 활동한 시간들을 중복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날짜를 앞에 시간을 먼저 입력하고요. 이 1시라고 칠 때 보통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니까 그러면 12시 땡땡 해서 근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 13시부터 그 다음에 16시까지 그래서 근로 내용 하나 더 입력하고 이렇게 두 번 입력하면 되는데 이 날짜를 두 번 선택하면 됩니다. 날짜 두 번 선택하면 중복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학우님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 모바일로도 출근부 등록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학우님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건 아마 모바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시고 여기 메뉴를 들어가시면 로그인이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출근부 작성할 때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메뉴에 보면 인재 육성 지원 이 메뉴에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카테고리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출근부 관리 메뉴가 있을 겁니다. 출근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달력이 나오죠. 그래서 학우님들이 활동하신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출근부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 시작 시간과 근로 종료 시간을 입력하시고 근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입력하실 때는 해당 날짜를 2번 선택을 하시면 중복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우님이 입력하신 출근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네, 학우님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 출근부를 작성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월말에 그 출근부들을 이제 학우님의 총 근로시간을 취합해서 학우님께 근로장학금을 지급을 해 드릴 거예요. 물론 학우님이 등록하신 출근부는 기관 담당자 선생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인정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학우님들의 모든 기관들의 출근부가 대학으로 제출이 되고 마감이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멘토가 11분인데 저희가 근로기관은 9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9기관이 출근부가 모두 마감이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장학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학금을 빨리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학우님의 출근부가 빨리 제출이 되면 출근부 마감을 빨리 할 수 있고 근로장학금을 빨리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기관 담당자 선생님께 출근부 등록하시고 나서 대학 제출을 해달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많은 기관 담당자 선생님들이 출근부 제출을 하시는 걸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업무들이 있으셔서 바쁘셔서 깜빡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출근부 빨리 마감을 해서 학우님께 빨리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데는 학교 내부 지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2주, 보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주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출근부 마감 처리가 조금 더 늦어지게 된다면 2주에서 조금 3주로 이렇게 지출 일자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간략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학우님들이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멘토들도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멘토링을 통해서 학우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학우님들이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멘티에게 도움을 줄 때도 멘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멘티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한다면 멘티들에게도 조금 더 유익한 그런 멘토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토링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지 멘토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 진심으로 멘티를 대하는 게 아주 좋은 멘토링이겠죠. 그리고 멘티분들도 아마 학우님이 진정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때우려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멘토링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실히 멘토링을 참여해 주시는 것이 멘티도 좋고 멘토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멘티를 활동을 해주면서 활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틈틈이 학우님들이 특이사항이나 보고사항들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멘토링을 마무리할 때 이 멘티에게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공유를 해보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효과적인 멘토링으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대청교 활동하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른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대청교 활동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금전적인 지원과 또는 봉사 인증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청교 장학사업을 하면서 근로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여기서 멘토링 한 거에 대해서 봉사 시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중복으로 받은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학금만 받던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봉사 시간만 받던지 이런 식으로 이중 지원은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멘토링 사업 자체에 일부 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습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고 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이중에 관련해서는 참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뭐 교직 이수 조건이라든지 졸업 이수 조건 이렇게 이중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근로장학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로장학금을 받는 그걸로만 이게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앞에 내용이 국가근로장학 사업에는 중복으로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국가근로장학이라고 해서 일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학생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중복으로 참여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청교만 하면 대청교만 하고 장애학생 멘토링만 하면 장애학생 멘토링만 하고 일반 교회는 일반 교회만 하는 거지 장애학생 멘토링도 하면서 대청교도 하고 싶다.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대학 기준이기 때문에 일시적 공강이나 휴강 때는 근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적 상태가 반드시 재학일 때만 참여가 가능하고 부정근로에 대해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재사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근로자로 되지 않도록 학우님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월별 출근부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말에 기관 담당자 선생님이 대학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기관이 제출이 돼야지 만약 기관 출근부 제출이 늦어지게 되면은 전체 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월말에 기관 선생님께 출근부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라고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정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근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허위근로가 있고요. 대체근로가 있고 대리근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학생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와 시간과 다르게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했을 경우에 부정근로라고 명명하거든요. 이 부정근로는 어떻게 또 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근로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인 허위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를 허위근로라고 하는데요. 주로는 밑에 보시는 예시와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를 하진 않았지만 출근부에는 학우님이 근로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것은 허위근로라고 부정근로 유형에 속하고요. 이 허위근로에 적발이 되게 된다면 2년 동안은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가 안 됩니다. 예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학원님들 중에 해외를 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부정근로, 허위근로에 적발되지 않도록 학원님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출근부를 입력한다면 이 허위근로에 대해서 부정근로 될 일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출근부 입력을 놓쳐서 그 뒤에 기관 담당자 선생님께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한꺼번에 입력을 하다 보면 해외 출국 일자를 깜빡하고 중복으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부정근로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학우님의 출국일과 입국일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학우님이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국 시에는 출근부 입력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우님의 그런 해외 여행 이력에 대해서는 학우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챙기셔서 이 부정근로에 대해 적발되지 않도록 학우님들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체근로라고 부정근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체근로는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대학교 교내에서 근로하던 장학생이 학교 행사로 인해서 오랫동안 근로를 한 거죠. 그리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2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했고 이 근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근로를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그 근로를 한 것처럼 시간표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것은 대체근로라고 하고 부정근로에 해당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대체근로 같은 경우는 적발되면은 1년 동안 참여가 안 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대리근로입니다. 실제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고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죠. 멘토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멘토가 멘티를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그 멘토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정이 인해서 다른 멘토를 보내서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기관에서 그 다른 멘토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이 대리근로도 부정근로이고 적발될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로가 참여가 제한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지금 신청하신 대부분의 학원님들은 A 유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관을 더 뭐 찾을 필요 없이 저희하고 협약된 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근로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가 드린 리스트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지만 학원님이 직접 그 근로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원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근로기관 찾기 매뉴얼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활동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저희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학교에서 그 등록을 해드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학교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는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 여러 가지 근로장학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근로를 진행하시다가 근로기간을 변경하면 이 재매칭을 해드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근로를 진행하시다가 너무 힘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으로 한번 전화 주시고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님들이 대청교 멘토링을 진행하시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님들이 멘토링 진행하실 때는 그 각 기관마다 안전 준수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지키셔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멘토링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상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00% 보장이 되면 좋겠지만 이 100% 보장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우님이 안 다치셔야 하는 겁니다. 학우님이 안 다치고 안전하게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멘토링을 진행하시다가 성희롱에 관련된 그런 혐오감을 느꼈다면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기관 관리자 선생님들이 됐건 아니면은 멘티가 성희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서는 멘토분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챙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저희는 당연히 멘토분들의 편에 서서 사건을 처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학교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원이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접하게 된다면 대우를 받게 된다면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청교 멘토분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님들이 보시는 가이드북 10쪽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우님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청교 장학을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대청교 장학을 신청을 해야지 모든 절차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로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우님들이 기관을 가셔서 기관하고 논의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 절차는 시간표 등록, 활동서 계획 제출,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등록할 때는
월요일 하루만 등록하시면 되고 오후 9시부터 10시로 해서 공통수업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학우님들이 기관과 주당 근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장학재에 대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그 기관 직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학교로 연락을 주셔야지 학교에서 이것을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승인하게 되면 학우님들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마치셔야지 출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우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실제로 근로를 하시겠죠. 그리고 출근부를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를 한 날을 포함해서 3일 이내에 출근부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출근부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일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진행이 좀 잘 안 된다는 점,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학생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늦게 학우님들께 올리게 되고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학우님들이 근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